안녕하세요. 탈모 고민은 이제 그만. 드디어 오늘 탈모 명인 3인방이 전하는 탈모 방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탈모 채널 중 구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탈모 명인 3인방을 오늘 영상으로 모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탈모 방지법을 귀 기울일 필요 없이 오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탈모 방지법 소개 영상에서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와우! 탈모 명인 3인방을 어떻게 모아서 그 비법을 공개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곳에서 탈모 방지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탈모 명인 3인방이 전하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 원장이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유헤어 프로젝트 채널은 30만 명의 구독자를, 현직 탈모 전문의인 김용빈 원장이 운영하는 용닥터 채널은 16만 명의 구독자를, 그리고 노블라인 의원의 대표 원장인 백현욱 원장이 운영하는 모발수호자 채널은 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세 개 채널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탈모 방지 비법을 핵심적인 내용만을 골라서 전해드리겠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김진호의 유헤어 프로젝트 채널은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 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김진호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를 수료한 후 현재 뉴헤어 모발성 형외과의 대표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탈모 치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영상 중에 수술 없이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을 총 정리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탈모인들이 왜 이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으로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 안에서는 가장 발전되고 인정받는 새롭게 나와 있는 치료를 제일 먼저 도입하거나 저희가 개발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뉴헤어 김진호입니다. 모낭주사 치료가 있어요. 모낭 내주사라고도 하고 메조테라피라고도 하고,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탈모를 유발하는 성분을 억제하는 성분을 반대로 두피에 넣거나 아니면 모발 성장을 유도하는 성분을 직접 머리카락이 나는 두피에다가 우리가 주입을 함으로써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방법인데 효과가 괜찮습니다. 탈모약의 이제 부작용 같은 거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탈모약은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이 부작용들 걱정하시잖아요. 성욕이 감퇴된다던가,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붓는다던가, 심장이 빨리 뛴다던가, 이런 부작용들 걱정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낭주사 직접 온 몸에 우리 혈류에 돌지 않고 딱 두피에만 작용하게 하는 치료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탈모약 중단하는 이제 원인 중에 하나죠. 근데 그 탈모약을 중단하지 않아도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또 그래도 조금의 찜찜함이라도 나는 싫다 하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모약을 중단하는데, 그럴 때 이런 직접 두피에 작용하는 치료를 받는 거는 비교적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준비하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모낭내 주사, 모낭주사를 꼽을 수 있겠어요. 저희 병원이 2009년에 개원을 했으니까 탈모 치료 전반을 보면은 제가 이제 15년, 횟수로 15년째가 됐는데 점점점 단계별로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엔 이제 수술적으로 탁탁 했던 의사였다가 이제 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은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머리카락을 나게 할 수 있을까 좀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예방적인 것도 해결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탈모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예방적인 기술을 또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헤어의 역사는 수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치료, 그리고 이제 예방, 이런 흐름으로 모발 이식도 초창기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우리 고객 환자분들한테 좋은 거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탈모 치료 시작했을 때는 비타민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인자라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장인자라는 걸로 이제 치료 프로그램을 했다가, 그 다음이 이제 엑소좀이라는 물질이죠. 그 어떤 줄기세포의 분화하는 능력을 이용하는 그 신호를 담은 물질을 우리가 주입하는 그런 게 이제 엑소좀이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보툴린 톡신, 보톡스라고 많이 알려진 물질이죠. 그 다음에 또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상처를 회복 잘해주는 이제 폴리머라고 하는데 그 PDR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성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PN,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리쥬란 이런 걸로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도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DLLA, 또 요새 이건 미용시술 주베룩이라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PDLLA라는 또 폴리머 중합체가 탈모 치료에 또 쓰이고 있고요. 또 이제 나아가서는 요새는 siRNA라고 해서 지금 테스트 중이고, 또 이제 써봐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항상 새로운 물질을 도입할 때는 저희가 이제 실험을 환자분들을 모아서 한 10명에서 많게는 20, 30명을 모아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그 물질을 쓸지 말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해보고 쓰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약회사들하고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할 때 또는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 이제는 제약회사에서 먼저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실험을 해보자고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탈모 신기술 기업들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된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건방지고 재수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자부하건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과학적인 어떤 근거 안에서는 가장 발전되고 인정받는 새롭게 나와 있는 치료를 제일 먼저 도입하거나 저희가 개발해서 쓰고 있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이제 좀 있으면 다른 병원들에서 시작해요. 저는 그리고 학교에서 다 얘기하거든요. 제가 하는 거를 뭐 이렇게 필살기라고 제 노하우라고 숨기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그냥 공개하는 게 제가 더 나가는 동력도 돼요. 근데 문제는 한두 달 있으면 저희 프로토콜이 더 바뀝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새로운 성분을 찾아내고 연구를 해서 또 저희께 추가가 되거든요. 효과가 좀 덜했다고 생각하는 걸 제외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저희께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저하고 이거 실험하고 하느라고 너무 힘들지만 계속해서 저는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제 거를 사실 오픈하는 데 있어서 별로 주저함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는 모든 분에서 다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극적으로 좋아지지만 어떤 분들은 또 효과를 크게 못 느끼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제일 좋은 방법, 그리고 제일 앞서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은 성분도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갈바닉이라 그래서 왜 여자분들 요새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나왔죠. 그게 어떻게 하면은 피부를 조금이라도 초과해서 좋은 화장품 성분을 피부에 넣을까 하게 나온 장비들인데, 그런 거에 좀 업데이트된 장비들이 병원에 있죠. 대표적인 거는 그 마이크로 니들링, MTS라고 하는 미세침으로 두피에 구멍을 뚫어서, 작게 구멍을 뚫어서 직접 그 도포하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저희는 이제 양압과 음압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크로 니들링을 할 수 있는 그 리에이치라는 장비 쓰고 있죠. 그 큐리오시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고, 저희가 그 회사 가서 또 얼마 전에 인터뷰 했었죠. 그래서 그 장비를 통해서 주입을 하기도 하고, 그 마이크로젯이라고 해서 강력한 압력으로 바깥에서 쏘면 아주 강한 압력이기 때문에 그냥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바늘 없이 주사하는 주사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젯을 이용해서 성분들을 투과시키거나 또는 피부 장벽을 순간적으로 헐겁게 해주는 그런 장비, 그것도 역시 저희가 인터뷰 했었죠. 콜드 플라즈마 장비, 피글의 대표님하고 그 장비에 대해서 또 얘기했었던 그 장비도 쓰고 있고요. 또 이제 고압산소 치료, 이거는 모발 이식에서 지금 쓰고 있는 장비지만 탈모 치료로도 한번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장비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역시 또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죠. 레이저는 저준위 저희가 레이저라고 하는 LLLT라고 하는 그 레이저로 항염 작용, 그리고 혈류를 좀 빨리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낭 세포를 좀 자극하게 하는 그런 원리로 저준위 레이저도 같이 쓰고 있죠. 키토산 성분도 최근에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상처 회복에 작용을 해요. 근데 어떤 성분이든지 저는 이제 상처 회복하고 모발 재생은 굉장히 큰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은 다른 학회들에서 너무 아이디어를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다 하면 저는 일단 공부하고요, 그 회사 부르고요, 실험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그것도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데, 이제 모발을 몇 개를 뽑으면은 이제 모낭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주사액으로 만들어서 직접 두피에 주사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형태지만 다른 제품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부작용이 적고요. 그리고 포텐셜이라고 하잖아요. 잠재력이 꽤 커요. 그래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죠.
옛날에 우리가 성분이 한두 개밖에 없고 장비가 한두 개밖에 없을 때는 거의 치료가 모든 탈모에서 비슷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핵심적인 성분만 해도 거의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 핵심적인 성분에다 장비도 지금은 너무 많아졌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장비도 어떻게 투과시킬까, 어떻게 주사할까에 대한 부분도 많아졌기 때문에 현미경 검사를 해서, 그리고 3D 스캐너로 두피를 보면서 그런 자료들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피 타입에 따라서, 탈모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걸 주사하고 어떤 거를 도포하고 어떤 장비를 쓸까가 그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플랜을 짜요. 아, 이분은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이걸 하고, 기계는 처음에 이걸 쓰고 나중에 이걸 쓰고 할 때 프로그래밍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너무 좋아졌죠. 저희가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가 치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게, 이 성분과 장비가 다양해지면서 얻은 어떤 부가적인 소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아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치료들이 10년, 20년 방치했다가 받는 분보다 몇 개월 혹은 1, 2년 안에 생겨서 받는 분들이 훨씬 반응률이 좋거든요. 그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정도 방황하다가 공부를 시작한 사람과 10년간 놀다가 아저씨가 돼서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성적이 아무래도 좀 이 젊은 사람이 빠릿빠릿 돌아갈 거 아니에요? 탈모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탈모로 들어가서 오래 방치한 사람은 잘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을 확률도 많고요. 탈모를 느끼는 바로 그때가 탈모 치료의 골든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걱정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 가셔서 꼭 검사부터, 진료부터 한번 받아보세요.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병원의 탈모 치료의 역사를 말씀드렸고, 제가 왜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탈모 치료 프로그램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우! 김진호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술 없이 탈모 치료가 가능하니 많은 탈모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채널은 탈모의 원인, 예방법, 치료법, 모발 이식 과정 등 탈모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김진호 원장은 의학적인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영상의 구성 또한 누구나 따라가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진호 원장은 자신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과 조언을 함께 공유하여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의 뉴헤어 프로젝트 채널은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채널의 구독자 수는 30만 명 이상이며, 많은 이들이 이 채널을 통해 탈모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시청자와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시청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그들의 고민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채널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채널은 용닥터라는 채널로 현직 탈모 전문의 김용빈 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탈모와 두피 건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김용빈 원장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9년 5월부터 탈모와 두피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시술 없이 효과적으로 두피 케어, 모발 케어하는 방법으로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샴푸할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경우 어떻게 두피와 모발을 케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모발도 모발이지만 지루성 두피 가려움, 두피 각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종종 찾아오세요. 최근에도 한 여성분이 앞머리가 가늘어지고 두피가 비쳐 보인다면서 찾아오셨는데, 현미경으로 두피를 보니까 이렇게 노란 묵은 피지들이 모낭 주변에 엉겨 붙어 있더라고요. 옷의 혈관도 확장돼서 이렇게 빨갛게 두피염 소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께는 너비프록스, 항히스타민제, 로게인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피 스케일링까지 처방해드렸어요. 제가 두피 스케일링을 처방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머리를 감아도 이런 묵은 피지들이나 각질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한 번씩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두피가 약해지거나 모발이 가늘어져서 고민인 분들,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생겨서 고민인 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면 두피를 튼튼하게 케어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또 두피 케어를 집에서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뒷부분까지 좀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먼저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빠져서 고민인 분들, 두피 가려움이나 지루성 두피로 고민인 분들이라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고요. 병원 치료를 받아보셔야 돼요. 동네 피부과나 탈모 전문 병원 중에서 이런 두피 현미경을 구비하고 있는 곳을 가는 게 좋은데, 정확한 진단에 적절한 처방으로 치료를 열심히 했음에도 여전히 머리 냄새가 심하거나 묵은 피지나 각질이 모공 주변에 쌓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추가적인 두피 케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모낭 주변에 묵은 피지나 각질들이 쌓여 있으면요, 두피 곰팡이균이나 다른 세균들이 번식하기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냄새나 치주질환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치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처럼 두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신 분들은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받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에센스나 앰플, 토닉처럼 이렇게 입자가 큰 영양 성분들은 피부 장벽보다 이렇게 모공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낭으로 가는 영양 성분들이 보통 이렇게 전달되는 건데, 그래서 모낭 주변 염증 때문에 모발이 가늘어지기도 하지만 모공 주변이 이렇게 과하게 막혀 있으면 또 모발이 약해지기도 하거든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신경 쓰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위장에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혈관이 좁아지면서 또 피부 말단까지, 두피 말단까지 전달되는 혈액량이 많이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특히 더 외부에서 영양을 주는 앰플, 에센스, 두피 케어 같은 것들이 중요한 포지션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피부에 영양을 주는 걸 많이 신경을 쓰는 것처럼 두피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면서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피 스케일링이나 두피 케어 같은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보통 병원이나 두피 클리닉, 미용실이랑 홈케어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요즘은 또 가성비 좋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저도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나 또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두피 클리닉을 가는 거는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서 지금도 편하게 집에서 홈케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여러 가지 두피 케어 제품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르네 휘테르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르네 휘테르가 좋은 점이 많아요. 일단 70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이 두피 케어에 집중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무료 스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르네 휘테르 제품들이 있지만 두피에 영양을 주는 제일 핵심적인 제품은 바로 이 트리파직 앰플입니다. 다른 제품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파우더층, 오일층, 아쿠아층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메뉴에는 이렇게 하얀 파우더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액체층에 떨어뜨리고 잘 섞이도록 흔들어 주고요. 어플리케이터 팁을 끼우고 한 통을 골고루 다 발라주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통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머리를 감고 타월 드라이만 한 상태에서 발라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피부가 조금 푸석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얼굴 영양팩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해주고 있는데, 기억하기 쉽게 그때 앰플도 같이 발라주고 있어요. 끈적이는 느낌도 크게 없고 지금까지는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만족한 제품은 이 트리파직 샴푸예요. 다른 샴푸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안쪽을 보면 캡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캡슐 안에는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이랑 라벤더 에센셜 오일, 그리고 인삼 추출물, 또 비타민 B군들을 농축시켜 놓은 거예요. 보통 샴푸들은 이렇게 영양 성분들이나 여러 가지 추출물들을 샴푸 자체에 아예 희석을 시켜버리는데, 이 샴푸는 캡슐 안에 그런 영양 성분들을 농축시켜 놨다가 샴푸를 할 때 터지면서 두피에 전달이 되게 만든 거죠. 캡슐막 자체의 성분도 해조류라서 또 수분 공급에 좋고요. 대체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이 트리파직 샴푸의 첫인상은 세정력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정력이 좋다 보니 처음에는 자극감 아닌 자극감을 살짝 느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자극감 없이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피지가 많아서 또 지성 두피인 분들은 아마 만족하실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세정력 괜찮았고, 또 사용감 측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점성은 보통 정도로 적당해서 사용하기 괜찮았고, 그리고 볼륨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괜찮게 유지되고 있고, 볼륨이 죽지 않으면서 모발 끈 뭉침도 없어서 그 점이 좀 더 만족스러웠어요. 또 마지막으로 향도 제가 좀 선호하고 좋아하는 시트러스 향이라서 나름 지금까지 한 2주 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케일러, 컴플렉스 5라는 스케일러 제품인데, 스케일러는 저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자극이 있을까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에요.
진짜 피지랑 각질이 떡이져 있는 분들, 좀 심각하다 이런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이런 컴플렉스 5 제품 추천드리고요. 나는 두피가 좀 예민하고 민감하니까 조금 더 순한 걸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아스트라라는 이런 스케일러 제품이 있더라고요. 두피 환경이 정말 안 좋은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스케일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요, 겉으로 이렇게 문지르거나 시솔트 스케일러처럼 물리적으로 이렇게 벗겨내는 것보다는 오일이 주성분인 스케일러를 추천드려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오일류의 성분들이 우리 두피 환경이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두피에 좀 직접적인 자극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거든요. 사용법도 간단하게 두피 전반에 이렇게 발라주고 5분 정도 방치한 후에 샴푸랑 같이 헹궈내면 됩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면 오히려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딱 5분 정도로 시간을 잘 지켜줘야 되고요. 눈에 들어가면 특히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마에 수건을 두르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주 해도 오히려 두피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2주 정도에 한 번씩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브랜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걸 권유하긴 했지만 저는 2주에 한 번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힘없고 가늘어지는 모발, 또 푸석한 두피가 고민인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궁극적인 병원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요. 전문적인 이런 치료와 함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걸 권유드리고 싶어요. 이런 청결이나 영양 공급에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머릿결도 같이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탈모인들이 집에서 스스로 모발을 케어하는 방법을 소개하니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탈모의 원인, 예방, 치료법, 모발 이식 과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또한 김 원장은 자신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닥터 채널은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채널의 구독자 수는 15만 명 이상이며 많은 이들이 이 채널을 통해 탈모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빈 원장은 2024년 4월에 용닥터의 탈모 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탈모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발 수호자는 백현욱 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백현욱 원장은 현재 노블라인 의원의 대표 원장으로서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탈모의 원인, 예방법, 치료법, 모발 이식 과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또한 백 원장은 자신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영상 중 모발 이식은 거기서 거기인가? 라는 영상으로서 모발 이식이 의사의 수준별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영상으로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아주 완전히 폭망을 한다거나 하나도 안 난다거나 아주 이상하게 수술한다거나 풍성 모발 수호자 백현욱 원장입니다. 요즘 이 업계에서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이 모발 이식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이제 어디 병원에서 봤든 거기서 거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옛날에 20년에 30년 전에는 모발 이식이 처음 나왔으니까 이 기술이 별로 발전하지도 않고 장비도 안 좋고 그래서 심은 모발이 하나도 안 산다거나 아니면은 심은 모발 중 반도 안 산다거나 아니면 수술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진짜 죽음을 경험하고 올 정도로 막 이런 환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는데 이제 모발 이식이 발전하고 학회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어떤 기술도 많이 공유하게 되고 이러면서부터 아주 완전히 폭망을 한다거나 하나도 안 난다거나 아주 이상하게 수술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은 거의 없어졌죠. 거의 없어지고 상당히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근데 제가 요번에 학회를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회에 가면은 환자를 실제로 의사들 앞에서 수술하는 그런 라이브 서저리를 항상 합니다. 이번에 어떤 환자 한 명을 수술을 했어요. 이거를 천문왕 단위를 이식을 하는데 500개는 A라는 선생님이었고 500개는 B라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뒤에서 채취를 할 때 A라는 선생님은 모발을 뽑는데 1%밖에 손상을 안 시키고 다 뽑았습니다. 근데 그 환자를 똑같이 했는데 B라는 선생님은 모낭을 20%를 넘게 잘라 먹었어요. 뽑을 때. 이
이 두 분 다 학회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둘 다 수술을 10년, 20년 하신 분들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평준화해요? 여기 안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모발이식 수술할 때 모낭 채취 말고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저도 디자인을 계속 배우고 있고요. 디자인 옛날에 했던 거랑 지금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점점 노하우가 생기고 수천 명의 환자를 수술하고 결과를 보면서 저도 점점 학습이 되고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리고 모발 밀도도 저도 개원하고 처음에는 밀도 많이 못 높였습니다. 밀도 많이 못 높이고 높이려고 그러면 아주 막 난리였었어요. 이게 잘 되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밀도를 안정되게 고밀도로 심게 된 지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뽑는 바늘도 옛날에는 저는 1.0을 썼는데 지금은 0.9, 0.8, 0.7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환자에 맞춰서 좀 작은 거를 평균적으로 쓰게 됐어요. 0.1mm를 줄이는 거는 정말로 큰 차이입니다. 이거는 뒤에 흉터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까지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1.0짜리 펀치로 0.8을 쓰는 저보다도 모낭을 훨씬 많이 손상시키면서 뽑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평준화가 된 게 아니죠, 사실. 상향으로 가긴 했지만 아직도 그 안에는 울퉁불퉁하게 사람들만의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상향 평준화 이런 얘기들은 사실 조금 기분이 별로예요. 학교 나와서 열심히 배우고 항상 발표하고 항상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배운 것만 갖고서 그냥 쓰고 옛날 장비로 계속 쓰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평준화가 됐다고 얘기하면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 좀 기분이 나쁘죠. 이번 비디오에서는 모발이식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풍성! 네, 정말로 모발 이식이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모발 수호자 채널은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채널의 구독자 수는 약 10만 명이며 많은 이들이 이 채널을 통해 탈모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백현욱 원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모발 이식 전후 사진과 사례를 공유하며 환자들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발 수호자 채널은 시청자와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시청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그들의 고민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채널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모 명인 3인방이 전하는 탈모 방지 비법 중 일부를 공개하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건강 고수들이 전하는 닥터가 튜버였습니다.